16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다음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게 답변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교사의 질문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답변해 볼까요? 자, 지금 교사의 질문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답변해 보라고 하고 있죠. 자, 헌법에 명시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것은요, 바로 국민 주권의 원리이죠. 주권은 어디? 국민에게 있다. 바로 국민 주권의 원리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거죠.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법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제도적 장치 중에 하나인 법치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은 어디에서 만드는 게 맞아요? 국회에서 제정한 것이 맞겠죠. 따라서 갑은 맞게 질문한 학생입니다. 맞게 대답한 학생입니다. 을 가볼게요.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헌법에 명시하여 부당한 국가 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 특정한 경우에 하나여서 이러한 때에만 제한할 수 있어요 라고 헌법에 명시를 해놓은 거지. 이렇게 명시를 해놓아서 함부로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역시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병 한번 가볼게요.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침해받은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무엇과 관련된 거? 침해받은 기본권을 구제하는 제도. 바로 이 병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의 소중한 기본권, 그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딱 보니까 뭔가 이상해.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권 구제 제도, 기본권을 구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본권을 구제할 수 있는 그 기관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있죠. 헌법재판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여기 병이 이야기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이죠. 헌법소원심판과 같은 거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헌법이잖아. 소원심판이잖아요. 헌법소원심판과 같은 것들은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겠죠.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구제를 위해서 하는 것, 헌법소원심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위헌, 법률, 심판. 과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헌법소원 심판 중에 바로 위헌, 심사 형이 하나가 있는 거고, 권리, 구제 형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서 침해받은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헌법소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디? 헌법재판소가 되겠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헌법재판소로 바꿔주셔야 하기 때문에 병은 옳지 않습니다. 정 가볼게요. 권력분립 제도에 따라서 권력은 나누어져 있어요. 특히 우리는 어떻게?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권력분립 제도에 따라서 국회는 입법권 바로 무슨 권한? 법을 제정하는 권한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부는 사법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사법권일까? 아니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행정권이 되겠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권, 그리고 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사법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뒤바뀌었기 때문에 정 역시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만 골라주시면 어디에 있어요? 갑과 을에 해당하는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